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이 못 올라왔죠. 죄송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놀았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어제 누구랑 놀았냐면, 어제 이제 부부의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이어서 이제 와이프랑 어, 놀다가 정확하게는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일을 제가 좀 도와주고, 이제 와이프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이 친구 맨날 해외 출장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시간이 없다가, 집도 또 근처야,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어제 밤에 저녁을 먹을 때 만났으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못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커뮤니티라도 게시글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점. 그리고 혹시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어,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다 보니까, 이 친구랑 헤어질 때 보니까 11시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올린 것도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늦더라도 미리 말씀드리고 괜히 기다리거나 아주 일부 몇 명은 걱정을 했다고 또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어제 제가 월요일 날은 뭘 하려고 했냐면 KB 지수 나온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올린 KB 지수, 이거 기억하시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금주 KB 지수? 그래서 여기를 쭉 올렸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목이 약간 어그로를 끌었을까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정말 저는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기사 하나, 네, 연관된 기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KB 지수인데 좀 약간 크게 볼까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 금주 상승률 부산 해운대구 0.63, 부산 수영구 0.60.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장난 아니에요. 송파 0.54, 분당 0.53, 강남 0.52, 중원구 0.50, 영통구 0.36, 성남 수정구 0.34, 대전 중구 0.34, 대전 서구 0.31. 그러니까 요즘에 핫하다는 데 지금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근데 와,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가 풀어주자마자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기대된다고 이번 주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 좀 너무한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보시면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죄송합니다. 한 2, 3일 쉬고 왔더니 목이 메이네 그냥. 자,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영향으로 부산은 2주 연속 상승했다. 매수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서울은 이사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아보는 수요로 인하여 전세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고, 분상제 적용 지역 발표한 전후로 매도자 간 힘겨루기 양상이다. 이렇게 화면을 제가 캡처했어요. 자, 해운대 봅시다. 해운대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서울 등 외부 투자 수요 및 실거주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수영구는 뭐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분양 성공 영향으로 남천동 일대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매수 문의가, 여기 내가 알기로 여기 남천동이 되게 부자 동네 아닌가? 우리란다. 저기 서울로 치면은 뭐 강남, 뭐 그런데 뭐 청담, 압구정 뭐 이런 데예요. 부산 분들 맞지요?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또한 10월 말부터 수용구 조정 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서 서울 등 타 지역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자, 보고서는 한 발 느리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뜨거울 거라고 제가 글을 적었고요. 주간 단위가 0.3이면 52주 종하면 무려 15.6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고 약간 좀 틀렸어요. 뭐냐면 0.3에다가 50을 하면 이게 0.3 곱하기 0.3이니까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0.3 곱하기 단순히 52 하면은 안 되고요. 0.3, 0.3, 0.3 이렇게 계속 제곱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얘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간 KB 지수가 0.3이 넘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다른 고수분들한테 좀 제가 배웠는데 0.3이 넘으면 해당 지역에 뭐가 있으니까 최소 전환해 봐야 된다. 0.5가 넘으면 이거는 뭔가 난리가 났다. 그래서 거기 반드시 가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땡땡땡 여기서 줄일게요 하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댓글에 몇몇 분들이 할 말 더 해라 끊지 말고 그런데 오늘 그 못한 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뭐 제 생각을 제 개인 채널이긴 하지만 또 제 개인 그걸 또 100%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는데, 자,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었냐면, 자, 보세요. 자,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었냐면, 자, 우리가, 저도 약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매매 가격이 이제, 항상 10개가 나오잖아요. 금주 상승률 상위, 전년말 대비 상승률 상위 이렇게 10개가 나오는데, 자, 이 10개에서 이 2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부산 해운대와 부산 수영구.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송파 0.54, 강남 0.52, 분당 0.53이에요. 지금 송파, 강남 당연히 아시겠지만 밑에 강남 쪽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온 흐름이 분당, 중원 이렇게 쭉 가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와이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이제 그 퇴근 시간을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퇴근 시간에 마침 딱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강남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용인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강남이 왜 좋은 줄 알아? 그랬더니 왜 뭐 아파트가 좋아서? 아니 그것도 있는데 여기 시내 한복판에 바로 여기 경부 고속도로를 탈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 그러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원래 운전을 저도 안 했을 때는 그런 게 몰랐는데 이제 운전을 하면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바로 경부 고속도로를 타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뭔 줄 알아? 자 이다음 이제부터 계속 이제 경부 고속도로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는 뭐 5차선, 6차선 이거는 이제 그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 빠져나갈 때 자 어디가 맨 처음에 보여? 판교? 아니야 과천이야 과천. 그러니까 강남에서 고속도로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바로 먼저 빠지는 녀석이 즉 가까운 녀석이 과천인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기 좋은 데가 과천. 그래서 과천에서 좀 더 가면은 판교, 판교에서 좀 더 가면 이제 분당, 분당에서 좀 더 가면 용인, 용인에서 이제 더 가면 수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순서가 무슨 순서지? 그러니까 집값 높은 순서네.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냐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아까 제가 0.5가 넘으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뭐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이 KB 지수는 한번 늦게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여기는 난리가 나는데 얘가 0.6을 찍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일종의 약간 착시 현상이에요.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만 보지 말고 강남, 송파, 분당 여기를 봤더니 이 세 개 어떻게 돼요? 세 개 다 0.5가 넘어버렸어요. 참고로 역대급 가장 셌다는 2018년 9.13 대책. 그럼 역대급 가장 센 정책이 왜 나왔을까? 그 역대급 가장 센 정책이 나오기 전에 정말 너무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그 올랐던 숫자들을 보면 이게 다 1.0이 넘었는데 여기가 다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였어요. 그게 다 1.0이 다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든 거죠. 첫 번째, 야, 부산 얘들 좀 적당히 하지. 물론 제가 부산이 실거주자들, 투자자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좀 적당히 좀 하지 이러다가 다시 재지동 되려면 어떡하려고. 그게 좀 하나가 그랬고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 좀 안 쓴 게 잘못했다가 진짜 되면 좀 약간 재수없잖아요. 그럼 제가 미안하잖아요. 부산 분들한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부산도 부산이지만 요 밑에도 지금 난리잖아. 근데 그 밑에 날린 게 지금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분산에 정말 실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실거주자들이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강남 송파에서 끝나겠어요, 이게?
그 옆으로 쫙 퍼질 텐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퍼질 거고 두 번째 강남에 접근하기 좋은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 구체적으로는 동남부 라인이겠죠. 그 동남부 라인은 더 붙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점 서울을 알아보다가 강남은 이미 포기를 하고 강남에서 더 외곽으로 벌어지고 밀리고 하면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겠다? 수도권 넘어서서 수도권 중에서도 판교, 분당, 과천 이런 데 보다가 거기도 안 되니까 그 밑에 용인, 수원 막 이런 데 가겠죠. 근데 수원, 영통도 지금 좀 괜찮거든요. 영통 최근에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전까지 밀릴 순 없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제가 그 실거주 강의 정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투자 강의는 안 하는데, 이제 실거주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자. 그리고 뭐 대출이라던가 계약서 쓰는 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와야지.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때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했거든요. 어차피 청약이 안 되는 건 본인 가점을 확인하고 빨리 돌아서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까 말한 서울 일자리 그리고 한강 주변으로 가되 그게 안 되면 이제 경기도 동남부 라인이라도 좀 보고 일자리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게 퍼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 마침 관련된 기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조선비주고요. 조선비지에서 있는 건데 서울보다 더 오르는 수도권 거래량도 폭발. 그러니까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들도 누구나 다 예상을 하셨던 걸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밀리면 그 외곽으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예상을 하셨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한 내년부터 좀 가시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빠르더라고요. 훨씬 더. 그래서 약간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아파트 시장이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울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거래량도 늘고 있다. 자, 25일 KB 부동산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요거를 지금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가 올랐다. 그렇지만 서울 퉁으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했죠. 같은 기간 경기도도 0.08 상승했다. 자, 그래서 자, KB 지수를 보시면 서울 0.20%, 경기 0.08%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전체 평균은 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을 뛰어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자, 성남시 분당구 얘가 0.53%죠. 아까 우리 봤죠? 한번 본 거 잠깐 정리해보는 거예요. 성남시 중원구 0.50%, 수원 영통구 0.36%, 성남시 수정구 0.34%.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업도 그렇고, 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분당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군 좋은 분당, 오래된 아파트 많은 분당과 판교가 있잖아요. 얘는 놔둬도 잘 가요. 얘는. 그런데, 그때 제가 은수미 시장님 좀 보려고 아침에 조창간담회도 갔다 그랬잖아요. 되게 구도심에 많이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큰 힌트가 될 수 있었겠죠. 역시 보시는 것처럼 중원, 수정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그 정책 하나만 되는 건 아닌데 맞물려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통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이렇게 파악하기도 하지만 제 수강생이 많으니까 특히 세금하고 실거주 수강생이 많으니까 그냥 그분들이 물어봐요. 여기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최근에 나온 데가 여기였어요. 영통.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여기 이제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게 좀 적당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뭐,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욕심을 안 내면, 왜냐면 이제 내년부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랬었죠.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일부 지역 개발 호재 등이 겹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를 능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분당, 그리고 중원구, 수정구, 영통 이런 데가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가 어디일지를 봐야 되는 건데, 미안하지만 그때 상승률은 얘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조금이라도 먹겠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약간 불안하죠. 왜냐면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까, 내후년 어떻게 될까,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 성남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뭐 그 인근에 내가 실거주로 가겠다. 그러면 실거주는 좀 일단 길잖아요. 5년 또는 10년. 그러면은 뭐 내년이 어떨까, 1년 후가 어떨까는 되게 어려운데요. 한 10년 후 어떨까, 그럼 되게 심플해요. 저는 충분히 힌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 부산 정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뒤풀이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영상에서 말하는 그 이런 멘트를 이렇게 안 놓치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고맙더라고요. 자, 이들 지역에서는 특히 거래량도 크게 늘어서 주목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13,895건에서 137%가 증가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거래량, 분당 지금 잘 나간다. 그럼 분당에서 그 다음 넥스트 뻔하잖아요. 바로 밑에 있는 녀석. 지읒. 자, 성남시 분당구 거래량은 지난 2월 68건에서 지난달 526건 8배. 중원구는 올해 지난 2월 42건에서 164건, 수정구는 38에서 153건 각각 증가했다. KB 부동산 관계자는 이게 이제 KB 보고서에 있는 걸 거예요. 성남 중원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아까 말했잖아요. 그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후보지로 선정된 금광동, 상대원동, 하대원 지역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수정구는 원도시민 신흥 2구역, 산성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은 지역에 수요가 몰렸다. 수원 영통구도 지난 2월 나오고, 영통은 맨날 그 일자리 나와. 그 보고서 보면은 여기 안 냈네. 경기도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좀 갈 거예요. 서울은 매수 우위 지수가 오르내리는 상황이지만 수도권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자, 매수 우위 지수가 뭐냐면 매수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말이 헷갈려요. 매수 우위 지수니까 매수자가 유리한가? 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반대예요. 매수자가 많다는 거는 뭐에 대해서 많다는 거죠? 매도자에 비해서 매수자가 많다. 그러면 가격 협상력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매도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수 우위 지수가 많으면. 그래서 이거는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수도권은 78.7로 전주보다 올라 9주 연속 상승세. 그렇지만 아직도 얘는 100이 안 넘었잖아요. 그쵸? 100을 넘을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거에 비하면 수도권은 추세가 상승이지만 아직 100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수도권 가야 돼. 다 그렇게 큰일 나요. 수도권마다 특히 지역마다 다르니까 특히 공급량 많은 데는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강북 순으로 집값이 오르고 이제는 경기도권 메인 지역까지 상승세가 퍼졌다. 그러면은 경기도 메인에서 그게 이제 옆으로 좀 퍼지고 하겠죠. 그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만점에 가까워야 되는 탓에 청약을 포기하고 강남 대체 지역으로 주목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매수하는 수요자가 늘어 집값이 뛰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얘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구나. 뭐 합시다 이렇게. 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만점에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점이 몇 점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지금 서울 웬만한 곳은 70점 이제 가버렸어요. 만점이 87점인가 그렇죠. 제가 이제 청약은 잘 모르는데 맞나요? 청약 만점에 87? 그러면은 근데 70점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엄청 높아요 지금. 청약을 포기하고 강남 대체 지역으로 주목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늘어서 집값이 뛰는 거. 그러니까 강남 대체 지역으로 만든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준 곳이 있어요. 1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인데 뭐 분당, 평촌, 삼본, 뭐 일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 일자리가 어디에 가깝냐? 가령 내가 서대 뭐 저기 마포, 뭐 종로 이런 데다 그러면 일산을 보시는 게 좋겠죠. 강남이다. 그러면 당연히 분당을 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식으로 평촌을 보는 게 좋겠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똑같은 일기 신도시더라도 지금 어디가 계속 강세예요. 분당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판교. 왜냐하면 강남 일자리가 더 많고 게다가 판교는 그 자체가 일자리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힌트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좀 오프라인에서 좀 니랑 만나면서 4주 동안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훅 들어가야지. 제가 12월 정규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랬구나. 자, 제가 실거주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제가 다음 주에 시작을 해요. 12월 7일부터 14, 21, 28일. 근데 12월 7일만 오후에 하고요. 나머지는 다 오전에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강남역에서 하니까 필요하신 분 하시고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온라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금은 제가 12월은 온라인만 할 거예요. 오프라인은 제가 내년에 할 건데 다 좀 뜯어 고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온라인 받냐? 제가 다 뜯어 고치긴 할 건데 양은 좀 줄 거고요. 금액은 올릴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대신 그만한 제가 가치는 드릴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냥 양은 지금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450페이지예요. 제가 봐도 생각해도 엄청 많아요. 이 450페이지를 차라리 나는 오르기 전 가격으로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오프라인은 없으니까 온라인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나 이런 게 좀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고 블로그가 좀 휙휙 넘어가 버리잖아요. 안내 문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강의 정보 문자로 받기 신청하기 요게 있으니까 이거 좀 해놓으시면 제가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알림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톡도 생각해봤는데 저는 세금 강의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세금 들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좀 있으세요. 일반 과정보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꼭 연령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카톡보다 저도 이제 문자로 오는 게 더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분들도 문자가 편하시다고 해서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 여기 등록해 놓으시면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정보를 제가 활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동의를 해주시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KB 처음에 제가 어제 영상 못 올려드린 그 사죄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갑자기 강의 홍보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버렸네. 그래서 혹시 이제 몇몇 분들은 좀 너무 지나가서 내가 못 봤다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마지막에는 좀 홍보를 드렸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좀 많이 했네요. 자, 이제 우리 오늘도 날씨가 좀 약간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많이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특히 이제 독감 예방주사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특히 12월 벌써 이제 12월 곧 되죠. 다음 주가 12월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챙기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건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서 많이 좀 연말이라서 좀 지치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약간 힐링, 스몰 럭셔리 그러니까 막 특히 연말에는 되게 무슨 세일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지갑을 열게끔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현혹되진 마시고 그렇지만 내가 저거 하는 대신에 내가 약간 나에게 조그만 선물은 줄 거야. 뭐 그게 과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거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그게 나의 생산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 꼭 값비싼 다이어리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연습장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내 꿈을 적어보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 적어야 돼요. 그렇게 적으면 그게 실현이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신 마시고 말씀 주시면은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편한 밤,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채널 시네시스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